송일지 기공학 13주차. 저희가 1년 동안 배워본 송일지 기공학을 이번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이게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신정우 교수님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제 13주차에서 1, 2주차, 1, 2, 3주차 의지 수리 및 개상 첨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의치상에 가해진 응력의 분포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한 의치에서 이렇게 파절된 의치로 이렇게 파절이 됩니다. 그래서 의치상의 파절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공 과정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왁스 제거 불충분, 인공치 배열에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매물재 제거 과정, 그 다음에 연마 과정에 대해서 잘못돼서 이렇게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절의 원인으로는 강한 충격이 주어질 경우에 그렇게 파절이 일어납니다. 파절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정중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사람이 환자가 떨어뜨려서 파절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정중선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파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질의 피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치상 수리 부분입니다. 수리 분류.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는데요. 단순은 이렇게 의치상이 이렇게 방갈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복합 수리라는 것은 이렇게 두 등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막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도 복합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수리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리 과정은 일단 이렇게 정중으로 파괴가 날 시 이렇게 의치상을 이렇게 우측 상단부에 보면은 기초상 인상 모양의 파절된 의치를 넣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파절된 의치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티키 웩스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스티키 웩스를 이렇게 단디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인공치도 탈락 및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찝다가 갑자기 파절이 날 경우에 심히 치아가 나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파절이 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절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진치의 왁스 제거 불충분이랑 인공치와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나와 있는 이유가 기초상이랑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약간 가깝게 하다 보니 지금 치조면과 같이 좀 레진이 좀 두껍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레진 전해시 전입 압력이 너무 큰 경우, 좀 2000, 2000, 2000, 2000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000, 2000, 4000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렇게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공과정의 부주, 기공과정에서 퍼미스나 이런 걸 들 때 갑자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튕겨서 나가서 바닥에 떨어질 경우 이렇게 파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부주의도 있습니다. 이게 수리 과정입니다. 알맞은 인공치를 이렇게 골라줍니다. 세 크기 모두 다 고려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줍니다. 일단 번호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지금 남아있는 인공치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 대신에 치으면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 인공치를 집어넣었을 때는 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맨 우측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홈을 파내 주어 다시 맞춰줍니다. 기계적인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껴보시고 그 다음에 왁스로 이렇게 레진으로 이렇게 첨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너무 많이 과잉된 부분을 이렇게 덜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미스로 대줍니다. 그 다음에 의치상의 개조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개조라는 것은 의치 내면에 있는 개조를 해주는 겁니다. 좀 이렇게 틀니가 나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빈 공간을 다시 재인상을 떠서 그만큼을 리페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조골이 흡수된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요. 치조골의 흡수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은 지금 일단 의치랑 원래 치조면이랑 거의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해주는데 그게 치조골은 자꾸 퇴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치하고의 결합과 유지, 안정성이 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합 관계가 변화합니다. 지금 치조골이 내려가면 턱도 같이 위로 올라와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교합 관계가 변하고요. 앞면의 수직 구경 변화, 앞면 조직 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개조의 적응증은 장착 후 3에서 6개월이 지난 즉시 의치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잔존 치조대가 흡수되어 의치상과 잔존 치조대의 적합 상태가 불량인 경우, 그 다음에 환자의 의치 제작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 경우에, 그 다음에 환자의 의치 제작, 육체적인 부담을 갖는 경우에 개조를 해줍니다. 개상 개조 또는 의치상의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드 덴처를 새 덴처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상의 점은 즉 의치상의 변화, 의치상의 세계 부조와 헐검 의치의 복잡 파절, 그 다음 기포가 심한 의치상에 대해서 개상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4, 5주차 금속상과 하이버 메쉬 및 선택 삭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속 속리치라고 해서 메탈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유지력을 지금 열 전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탈 베이스인데요. 메탈 베이스는 잘 깨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만약에 깨질 경우는 좀 숄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상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버 메쉬라고 해서 지금 모형상에서 지금 라이트 큐어를 하고 하이버 메쉬를 하고 그래서 찌가 레진 속에 들어가서 레진 속에 하이버 메쉬가 들어가서 그거를 좀 더 파절이 일어나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하이버 메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가볍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합기를 선택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지금 불의 법칙에 따라서 선택 삭제를 하는데요. 지금 비기능 교두의 내사면을 주로 깎고요. 만약에 기능 교두를 깎아야 된다고 할 시에는 최소한으로 깎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은 기능 부분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방 피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 약간거리 여기 상악에서는 설측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하악 같은 경우는 순면 쪽을 깎아주는데 이때 심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런 형태에 있는데 이쪽은 닫고 이쪽은 비번 같은 경우는 안 닫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경우에 내사면을 상악 협측 교두를 해 있는 것을 약간 내려줍니다. 이렇게 중심교합이랑 측방, 전방교합에 대해서 양측성 균형 교합이 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6, 7주차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태치먼트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태치먼트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즉 혹시 임플란트도 어태치먼트에 들어가고 임플란트로 이용해서 크라운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같이 기존에 임플란트를 한 환자들이 추후에 가서 어텐치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도 처음에 임플란트를 세팅했을 때 그 임플란트는 다시 뽑아내고 다른 쪽에 있는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박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임플란트 자리에 그 임플란트 그대로 쓰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플란트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박아 있는 상태로 다른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클래스프랑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금속 클래스프 말고 다른 클래스프로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딱이식 어태치먼트고요. 클래스프의 구성은 오컬절레트, 그 다음에 파지암, 리텐디브암, 그 다음에 받침점이라고 해서 이쪽에 4번 보면은 이렇게 오클루전 레스트랑 그 다음에 프록시말 플레이트랑 같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4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너의 원리라는 것은 좀 모두 다 맥주병이나 콜라병을 따봤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서 딱 똑딱 했을 때 이쪽이 치아가 파샬 쪽에서도 이렇게 들었다 뺐다 그렇기 때문에 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치아가 자꾸 뽑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대치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뺐다 꼈다를 할 경우, 착탈을 할 경우에 그 지대치가 너무 빠르게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텐치먼트의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오클루전, 비빙, 죄송합니다. 지금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약을 먹었는데 약이 지금 훅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좀 더 하다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태치먼트의 구성은 프라임, 물, 메일, 스프링, 이렇게 스크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5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클래스프인 경우에는 신미성이 불량하다는 거랑 지대체 하중이 가해진다는 거, 의치의 착탈이 어렵다. 만약에 착탈이 가능한 경우가 파샬인데, 파샬 같은 경우는 착탈을 할 경우 오프너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지대치가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출합니다. 다음에 유지력 조절 횟수가 많다라고 나옵니다.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신미성, 유지력, 안정성, 그다음에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이 즉 치근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질의 힘이 짧아져 회전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저작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력 조절 횟수가 적기 때문에 보철물의 수명이 깁니다. 만약에 조절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철물의 수명은 반대로 짧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넘어가. 그렇지. 오버덴처의 단점이라고 나옵니다. 오버덴처는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할 경우에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면 다른 2차 우식이라든지 치주 질환이 오기 때문에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저같이도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임플란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번 돈으로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브릿지나 이런 걸로 바로 넘어가서 했었으면은 좀 더 저렴하게 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낙관거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수지 낙관거리가 짧으면은 지금 오버덴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 착달 시 치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치주와 치근의 영향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대치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메탈코핑, 롱, 미디움, 쇼트 이렇게 나오고요. 베어 루트 페이스, 루트 쪽에서 하는 겁니다. 오버덴처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스터드, 바, 마그네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입니다. 지대치를 선택을 하고 다른 동료 쥐들은 발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주 치료, 근간 치료, 임시 입지 제작, 그 다음에 지대치 완성, 피기 입지 완성 이렇게 7가지 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지 고력사항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버덴처 이렇게 상하 오버덴처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터드 어텐치먼트 똑딱이 형식으로 나오고요. 똑딱똑딱 단추를 연상하게 되는 어텐치먼트입니다.
이렇게 칙은 외에 이렇게 피메일 파트와 이렇게 꽂아 있는 세컨더리 파트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은 지금 바 어태치먼트 위에 청소와 지체 관리가 용이하고요. 지대치의 위치 상태에 따라서 위치를 제작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거할 경우 총위치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분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심하게 흡수된 부분에 무치하게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셜 덴처, 오버 덴처, 임플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장점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합니다. 지금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별로 안 좋을 때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나오는데 바 어태치먼트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자 의치를 다루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과 안정감이 요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방압 감소, 그 다음에 교합압을 반대로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잔존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흡수된 무치하기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서 구강과 위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작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직 악강거리에 의해서 선택이 제약됩니다. 만약에 짧으면은 이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과정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오프너에 의해서 측방압이 가해질 경우에는 오프너의 원리에 의해서 지대치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바 어태치먼트 할 경우에는 부목이라고 해서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바 적응증에 대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바는 직선적인 걸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따르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평, 비완화평은 뭐야? 그 다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마그네틱은 평생 할 수 있답니다.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석끼리의 반발력과 흡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자성체 키퍼를 이용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자석 대 자석을 했는데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환자가 입이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키퍼가 나오면서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 사람의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키퍼는 자석체가 왔을 때 자성체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치상의 기능이 허용되는 부분, 이렇게 코핑이 씌워진 경우에는 완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잠깐 그 위치에서 약간 움직여도 원래 자리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트 어태치먼트가 임상에서는 기피되었던 게 크기, 불시성, 자석 구조체의 탈락인데, 이게 크기는 초소형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자석 구조체를 밀봉화시키면서 부식성을 없애줬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아졌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에 이용되는 어텐츠먼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필메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브릿지 워크라고 나와서 이렇게 지대치가 서로서로 반대 이렇게 안 들어갔을 경우에 잘라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롱 스핀 브릿지 워크를 이렇게 껴도 되긴 되지만 만약에 패스가 안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잘라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미먼트 브리지어트의 고려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스가 안 나올 경우에 이렇게 중간 3, 4, 5 3, 4, 5를 이렇게 자르고 6, 7번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브릿지 워크고요. 이게 임상에서 쓰인 것들입니다. 코핑이 있고요. 이렇게 코핑. 이상으로 제가 13주차 총이치 기공학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았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발표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몸을 낫게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이치 기공학 13주차 총정리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신종훈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학교에 나가면서 배우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칭찬을 주고 싶었으나 제가 아파서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잘 해보자는 제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게 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총이치 기공학 총정리 마무리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